오늘 시승차는 볼보 S60 T5 인크립션 모델입니다. 볼보에서 나오는 미드사이즈 세단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준중형과 중형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T5 포맷은 슈퍼차저가 들어가지 않은 2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을 말합니다. 전륜구동 방식으로 5500rpm에서 254마력을 내고 1500 내지 4800rpm에서 35.7kg/F의 토크를 발휘하죠. 메커니즘의 특징으로는 뒷 서스펜션에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 대신에 행치형 리프 스프링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한 주 전에 볼보의 플래그십 XC90 T8 포맷을 운전했기 때문에 S60 T5의 254마력이 좀 힘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요. 결론은 기우였습니다. S60 인크립션의 무게는 1700kg으로 마력당 무게비가 6.7kg/PS가 됩니다. 수치상 꽤 힘이 있는 편에 들어가죠. 저회전 토크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슬슬 운전할 때 가속 페달을 잘 조절하면 2000rpm을 넘기지 않고 적당한 가속과 추월을 다 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00rpm 이하에서는 주행소음 대비 엔진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셀 페달을 밟아서 3000rpm 이상으로 올라가면 엔진음을 분명히 들을 수는 있는데요. 높은 회전수에서도 예상보다는 엔진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엔진이 워낙 조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엔진 사운드는 그리 매력있지도 그리 소음스러운 정도도 아닌데요. 엔진 소리의 크기도 보통 정도인데 주행소음에 조금 가려지는 덕을 보던 것 같습니다. 최고급 모델이 아니다 보니 주행소음이 좀 있는 편인 거죠. 일반 브랜드의 준중형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슬아슬한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서스펜션은 꽤 부드러운 편에 들어갑니다. 자잘한 진동을 잘 걸러주는 편이고 교량에 이어지는 곳을 지날 때도 진동이 한 겹 더 퍼져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19인치 40 시리즈 타이어를 달고 있었는데요. 낮은 프로파일에 의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약간 울렁거리는 곳을 지날 때는 서스펜션이 신축 이완하면서 상하 몸놀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부드럽게만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 포트홀 같이 어느 정도 이상의 진동이 생기면 서스펜션이 반발하면서 휠 타이어의 떨림도 느껴지는데요. 이런 걸 보면 속은 어느 정도 강한데 겉을 부드럽게 감싼 그런 느낌이랄까요? 앞은 하중에 비해서 부드럽게 세팅된 것 같네요. 과속 방지턱에서 좀 속도를 올리면 앞쪽은 범프 스탑에 닿는 듯한 살짝 쿵 하는 충격을 쉽게 받습니다. 뒤는 매끄럽게 넘어가면서 후진동이 살짝 있고요.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때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처럼 앞뒤로 하중이 바뀔 때는 앞뒤로 차체 움직임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흔히 피칭이라고 하는 거죠.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과속 방지턱이 많거나 하는 길에서는 프리미엄다운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행 속도를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S60의 가속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꽤 빠릅니다. 단지 가속감도 좀 거칠지 않게 다듬어 놔서 빠른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신나게 달리려는 젊은 취향한테는 안 어울리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시원시원하다 할만합니다. RPM을 올려도 엔진음이 거칠지 않고요. 그냥 속도에 맞는 정도로 커질 뿐이라는 것도 좀 부담이 없네요. S60의 직선 주행 느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코너링도 느긋할 거야 라고 짐작하시면 오해입니다. 코너의 진입은 날카롭지도 더디지도 않은 정도지만 꽤 말을 잘 듣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확 돌리는 운전이라면 언더스티어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부드럽게 조향하시면 충분히 매끄럽게 코너를 파고듭니다. 코너링 중에 노면 진동을 만나도 몸놀림은 꽤 있는 편인데요. 방향성에 불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중이 많이 실렸을 때 한계 속도 가까이에서 S60은 이 차가 말랑말랑하게 달리던 그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행지가 실렸을 때의 롤도 어느 정도 차체 기울임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중이 실리면 실릴수록 롤이 커지는 게 아니라 코너링 초반에 어느 정도 롤이 생긴 이후에는 하중을 실어도 롤이 확 커지는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마 뒤 서스펜션의 리프 스프링 덕분인 것 같네요. 작은 하중에 의한 롤에서는 부드럽게 작용하고 빠른 코너링에서의 강한 하중에 대해서는 꽤 강한 저항을 보이는 것, 마치 뒤쪽에 꽤 대응폭이 넓은
프로그레시브 스프링 레이트에 스프링을 달아둔 듯한 느낌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이만큼 말랑말랑한 차가 이렇게 코너를 잘 돌기가 힘들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하지만 뒷좌석에는 멀미의 느낌이 좀 생긴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주행감을 위해서 넣어둔 후진동이라는 게 코너링 중 뒷좌석 승객에게는 불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식구들하고 코너를 즐기기 위해서 이 차를 사시지는 않으시겠죠? S60 T5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맛깔나던 재미로 다시 찾게 만든다라기보다는 건강한 식재료로 먹기 편하게 만든 음식 같습니다. 꽤 괜찮은 출력으로 강한 가속을 부드럽게 담아내고 크게 거슬리는 면이 없을 정도의 주행 안락성을 갖추고 코너링도 재미지다는 느낌보다는 든든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안녕하세요, 오토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드라 최 교수 싱피디입니다. 볼보 S60을 가지고 왔습니다. 볼보 S60에는 아시다시피 2리터 터보 254마력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5.7kg 푸스미터의 토크를 내고요. 자, 이 모델은 이제 상위 라인업 있죠? 네. 트림이 두 가지죠, 싱피디? 네. 뭐뭐 있어요? 모멘텀 기본 트림하고요. 모멘텀, 그리고 저희 타고 있는 인스크립션 상위 인스크립션? 모델. 네, 모멘텀이 4,700만 원대인가요? 네. 네. 4,700만. 요거는 5,400만 원대고요. 5,360만 원. 5,360이요? 예. 인스크립션. 그러면은 320i가 5,100만 원이죠? 네. 600만 원 할인해 준다며요? 그 정도 지금 어플 상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뭐 아.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한 BMW는 6,700은 기본으로 깔고 가네요. 네. 네. 차가 나오면서부터 요즘은 할인을. 그럼 왜 가격을 내리고 정가에 팔 생각을 안 할까요? 글쎄요. 뭐 맨날 이제 할인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소용 그리고 나서 판매량이 내려가면 또 할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정말 그래? 하고서 산 사람들만 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일 구매는 신중히. 그렇죠. 그러면 BMW는 네. 그렇다고 중고가 계산할 때도 어차피 700만 원 할인 받으니까 중고가 계산할 때도 그거 떼고 계산하잖아요. 저 중고가가 좀 낮은 편이죠. 그렇죠. 조삼모사. 예. 그러니까 할인 못 받은 사람은 중고로 팔 때 피눈물 나는 거죠. 예. 참 조삼모삼이네요. 살 때는 많이 득보게 하고 팔 때는 좀 더 많이 손해보게. 예. 결국 그게 그건데. 그러면 330i 가격하고 얘랑 비슷합니까? 실가격이? 그 인스크립션 모델하고는 이제 비슷합니다. 330i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네, 6천 정도. 그러면 한 700만 원 깎아준다고 치고 그럼 비싸겠네요? 네. 예. 요즘 C클래스도 끝물이나 할인이 많죠? 클래스, 네, 그렇죠. 근데 그 출력이 차이가 나서 C200이랑은 좀 진짜 좀 비교는 어렵고. 예, C200. 네, 그건 5천 정도, 5,100 안 하는 거예요. C는 출력이 낮은데 이제 벤츠 값으로 좀 더 받고. 브랜드 프리미엄을. 네. 아우디 A4가 요즘 그 40 TFSI가 팔리고 있죠? 예. 2000cc인데 40이에요. 네. 그 보시는 분들이 이거 3000cc인가 하고 헷갈리는데 그게 뭐 킬로와트당 아우디에서 자기네들만의 기준이 있다고. 그렇죠. 30부터 해서 이제 네. 그 출력 범위를 이제 10씩, 20씩 해서 그러니까 이제 킬로와트 110, 120 뭐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정해놓고 그렇죠. 장명을 그렇게 한 다음에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4000cc에 해당하는 출력으로 오인하게끔.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있었으니까. 이 폭스바겐 아우디는 뭘 해도 요즘은 양아치 같아. 뭘 해도. 이쁘게 안 보여? 네. 잔머리만 쓰는 것 같아 꼭. 왜 그러냐고. 그냥 20 TFSI 예전처럼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왜 30 TFSI 40 TF 야, 그 같은 2.0 이래도 이제 출력 차이가 나는 모델끼리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TFSI 그 터보 그 직분사 엔진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출력이 얼마나 돼요? 200마력 넘나요? 아니면 200마력이 안 되나요? 아우디 40 이번에 TFSI 새로 발표된 네. A4는 190마력이라고. 190마력이요? 네. 그럼 뭐야 이거 예전에 2000cc도 그 정도 나왔는데 그렇죠. 자유느끼도 그 정도 나오는데 2.0 디젤이
190마력대도 지금 다 세팅돼 있잖아요. 독일 브랜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솔린 터보 40이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오 좋은 건가 봐. 그걸 노린 거지. 그렇죠. 네, 그걸 노리면서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야 되니까 저희가 말이죠. 내부적으로 참 혼란하군요. 아우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 D 세그먼트 중에서는 뭐 가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 출력 옵션 뭐 또 사이즈, 얘가 사이즈가 D 세그먼트 중에서 제일 크죠? 네, 제일 크고 휠베이스도 가장 긴. 네, 4760. 휠베이스가 2.8m가 넘죠. 얘가 유일하게. 얘가 2.872. 2.872. 네, 2.872m. 그러니까 2.82.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그 아반떼가 2.7m예요. 작은 차가 아니죠. 네, 큰 차예요. 그러니까 준중형과 중형의 중간 사이즈입니다. D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가격은 뭐 액면가는 좀 낮은 편이나 10원 한 장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BMW 3 시리즈나 C클래스 A4랑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출력이라든지 또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좀 많이 앞서죠. 330i와 가장 같은 330i. 거리인 것 같아요. 네. 330i 출력하고 네, 출력과 이 330i도 예전에 3000cc의 직렬 6기통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4000cc 해놓고서 330i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28i라고 표기하다가 이제 네. 30i로 올렸죠. 형식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4기통이지만 3000cc급 성능을 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00cc급이 출력이 얼마나 센데 그렇죠. 옛날 3000cc는 이 정도 된다 이거죠. 20년 전. 아니 왜 그 기준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3000cc를 비교해보면 어림도 없는데 왜 그런 장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최신에 맞춰가지고 최신 기준으로 해야죠. 상품성이 있어 보이게 하는 거야 뭐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다나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명하는 게. 그러니까 2000cc는 그냥 2000cc, 3000cc는 3000cc. 예전의 장명으로 그냥 뭐 320i, 330i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네. 시대에 맞는 출력에 얹어져 있는 그 출력만큼만 표시하면 되는데 이걸 뭐 20년 전 출력 기준으로 2000cc지만 3000cc에 해당하는 출력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30을 예를 들어서 325로 표시하면 아 뭐 250마력 뭐 그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응? 네. 325가 딱 맞죠. 325. 그러니까 3 시리즈의 2000cc에 250마력을 낸다. 네. 그 장면 좋아요. 그 메간 같은 경우에는 275잖아요. 275마력을 낸다 그래서 뭐 이런 마력을 차의 명칭으로 쓰는 건 좋은데 소비자로 하여금 굉장히 센 엔진을 탑재한 모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뭐 볼보는 금면에서 참 좋은 게 그냥 얘는 2000cc밖에 없어. 디젤도 2000cc, 가솔린도 2000cc. 뭐 고를 수가 없어. 그냥 터보차저 하나 들어갈래, 슈퍼차저랑 2개 들어갈래, 하이브리드까지 넣을래 해서 돈만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차저만 들어가 있어서 254마력을 냅니다. 아이고야, 이건 뭐 자세 좋네. 전륜구동이라고 하는데 전륜구동 같지 않네요, 느낌이. 뭐 4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상당히 좀 자세가 안정적이고 행지 받을 때 깔끔하게 네. 돌아나가요. 이게 그 코너링 돌아나갈 때 자세 한번 잡으면 끝까지 탈출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는 차들이 있어요. 보통 스포츠 세단이 그런 차들인데 지금 얘가 그런 자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리프 스프링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잘 버텨요. 잘 버티고 그러면서도 잘 버티는 일체형 서스펜션이면서 스프링이면서 승차감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 네. 그러니까 토션빔이 서킷에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게 잘 버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킷에서는 네. 토션빔에 충격을 받을 만한 거친 부분이 없잖아요. 고전차가 많지 않으니까 도로가 매끄러우니까. 저는
다 올라와서 그 구간이 네. 처음 느끼는 멀미 구간, 멀미 구간인데. 아 그래요? 네.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뒷부분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아 멀미 나요 지금? 네, 아까 거기서 잠깐 어지러웠는데. 아, 그래요? 힘을 받을 때 네. 영 PD가 굉장히 좋은 고가의 서스펜션을 좋아하는 몸이군요. 에어 서스펜션 문제없고, 그 다음에 멀티링크고, 멀티링크. 토션빔이나 이런 일체형은 뭐 리프든 뭐 강철이든 그냥 멀미 난다 이거구만. 보조차에 대해서 좀 몸이 버티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V60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리프 스프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세 전환,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중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허둥거림이 없어요. 자세를 잘 잡으니까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깔끔해. 쇼코너 돌아나갈 때 되게 깔끔해요. 그런데 그런 서스펜션으로 그런 어떤 그 스프링 그 감시력을 가지려면 되게 단단해야 되거든. 그리고 보통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가 이게 일반 소프 드리번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A2B용 카에 비해서 스프링 레이트가 두 가지로 이제 세팅이 되는 그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스프링도 스포츠 주행에서는 좀 리니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반응이. 그런데 이게 리니어하게 되면은 잔진동 걸러주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승차감이 좀 불리하니까 보통 A2B용 카는 이 스프링 상수를 좀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어떤 스프링의 어떤 조율 필요 없이 리프 스프링이 그걸 아주 조율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티면서 거칠지 않게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물성으로 이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주 산뜻해졌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리프 스프링의 장점이 뭐냐면 왜 이게 이제 스프링 탄성이 끝나면서 네. 이게 범프 스탑 되게 필요 없죠. 거슬리잖아요. 네, 이게 필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닌데 거의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뒷바퀴에서 이제 쿵 하고 하중을 받았을 때 쿵 하고 느껴지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하는 그 구간의 감쇄력 자체가 상당히 강하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여유를 되게 정밀하게 쓸 수 있게끔 얘가 버텨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그 하부 볼 때 얘기하면서 이게 서스펜션의 여유가 스프링의 어떤 그 공간이 확보가 잘 안 되는 작은 차들, 컴팩트 차들에 이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매끄러운 도로에서는 승차감 거의 뭐 멀티링크하고 차이가 없네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게 이제 일체형 그 스프링이다 보니까 도로가 좀 거칠면 이 좀 약간 올라오는 잠진동은 좀 있어요. 이 토션빔하고 좀 그 다른 게 토션빔은 거친데 얘는 그걸 한 번씩 딱 걸러주는 듯한 느낌? 그냥 방금 같은 이런. 근데 이것도 나름 많이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땐 엄청 좋다가 이런 사실 벨로스- 공간이 이제 딱 벨로스도 멀티링크인데 이보다 단단했거든. 맞아. 그보다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한번 쳐줄 때 이제 우리도 놀라는 거죠. 이게 마냥 편하기만 차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꽝꽝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진동을 발생시키면서도 먹어주는 진동이라 한 번씩 먹어주는 진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데가 아니라 이거 단단하구나. 역시 리프 스프링 일체형 스프링이라 단단하구나 이런 느낌? 네. 앞에서는 방지턱을 세게 넘을 때 네. 꼭 범프 스탑이 닿는 듯한 쿵 하는 게 들리는데 뒤에서는 별로 안 들려요. 뒤에서는 그걸 거의 이 현상이 하중을 받았을 때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들이나 전기차 배터리가 무겁게 들어가 있는 차에서는 저 리프 스프링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보죠. 쿵 하잖아요. 예, 여기 쿵 하는데 뒤는 뒤에는 괜찮죠. 괜찮아요. 네. 이게 하중 받을 때 코너링 돌 때도 잘 버텨요. 뒤가 잘 버텨주고 뒤가 잘 유지를 해줘야 전륜 쪽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면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승차감이 고른 도로에서 괜찮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롤을 많이 허용을 안 한단 말이죠. 자, 이 정도 코너에서 요 정도 롤이 생기면서 이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면 일상적인 도로에서도 이 딱딱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세단 뭐 세단 같아. 평평한 도로에서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뒤쪽이 토션빔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승차감과 이런 어떤 코너링 성능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이렇게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차가 이렇게 허둥대지 않아요. 중심 잘 잡습니다. 앞에는 뒤쪽으로. 쿵 치고 네. 뒤는 괜찮고. 확실히 예. 뒤에서도 느끼죠. 네. 예. 약언더인데 악셀을 빼면 언더가 바로 빠지네요.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죠. 차의 밸런스가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로 들어가더라도 오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언더스티어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롤이 크질 않아 차가. 롤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 코너링을 할 때 하중 이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하중 이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코너링 코스 좋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포츠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합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리스폰스도 실용력 역에서 꽤 괜찮습니다. 엔진 응답성도 1400에서 4800까지 발휘되는데 2000cc 엔진 중에서는 꽤 성능이 뭐 실용력에서 준수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서도 승차감이 이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스포츠 세단 형태로 아주 잘 달리는 차의 구성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 사이즈면은 스포츠 성능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욕구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빨래판 길을 네. 지날 때도 빨래판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네. 네, 느끼게 해주는데 스포츠 세단처럼 강하게 이런 빨리 이 길 벗어나고 싶다. 네. 그런 정도는 아닌 거고요. 네. 요것도 다 이렇게 한 겹씩 걸러주잖아요. 지금 뒤쪽에서도 이게 토션빔의 강철 스프링은 되게 거칠게 올라와요. 근데 지금 약간 필터 씌운 것처럼 느낌은 나는데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진 않죠. 이게 소지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이 구조형 접착제를 폼으로 만들어서 리프 스프링으로 만든 요 구조물이 상당히 이게 공간 활용성도 좋고 그 다음에 스포츠 주행 시 반응도 좋고 하중 이동 시 유지력도 좋고 대신 이제 멀티링크보다는 약간 거칠죠. 그렇죠. 거칠면서 일체형 스프링 다운 어떤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뭐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빨래판 길을 지날 때의 느낌이 준중형 멀티링크보다는 약간 괜찮나 싶은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형보다는 네. 조금 거칠긴 하네. 그렇죠. 하는 그런 정도인 네. 거죠. 그러면서 그 롤을 제어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코너를 들어갔을 때는 네. 이거 자세를 전혀 안 흐트리는데 네. 하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 자세 유지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하중 이동이 기본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게 롤 제어를 해주니까 이 뭐 코너링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스프링 강하게 쓰고 스테빌라이저 강하게 묶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런 길 지날 때 빨리 이 길을 벗어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구현하면서 승차감까지 잡는 아마 지금 현존하는 소재 중에서는 유일할 거예요. 뭐 유리섬유 그 리프 스프링은 아직 경험을 좀 안 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구정 접착제로 만들어 놓은 저 볼보의 리프 스프링 henkel 그 맥스2 요 소재가 아마 가장 이것저것 구현할 수 있는 소재 중에서는 이거보다 지금 나은 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소재 면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보이지네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야 되는 차가 아닌 이상은 이게 두루두루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에어 서스펜션에서 극도의 승차감을 주는 모델이라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강한 스프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스포츠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일상적인 용인 차인데 편안한 승차감, 안정감 그리고 또 코너링 포스 두루두루 이렇게 다이아그램 동그랗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조물로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걸 트럭에 들어가는 리프 스프링이랑 비교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보 타시는 분들은 그런 멘트나 그런 평가나 그런 얘기에 전혀 영향받지 마세요. 정말 좋은 구조의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폴리우레탄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피로 강도 면에서도 강철보다 훨씬 뛰어나요. 수명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충격에 의한 그 피로 파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명이 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문제겠지만 전륜 구동인데 네. 뭐 괜찮은데요? 달리기 성능 괜찮은데요? 그리고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우리는 소음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 많아요. 그 얘기가. 죄다 시끄러운 차만 타고 다니니까 소음에 좀 민감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차가 조용한지에 대한 개념은 사실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MVH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터보 지금 나오는 250마력 그 엔진 치고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게 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노면 그 소음이라든지 안에선 소음이 많이 이런 올라와요.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리 이상으로 엔진 소리가 나지가 않으니까 조용하게 느껴지는 거죠. XC90 때는 되게 실내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2000rpm 때는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리다가 네. 3000, 4000 넘어가면서 들리는구나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깔고 가니까 2000rpm 때도 조용하네. 그 소리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상이 안 들리다가 4000, 5000 가더라도 그 비례해서 네, 한 2배, 3배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뭐 들을만 하네. 뭐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MVH는 좀 안 좋다, 허접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한 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노면 소음을 좀 많이 타네요. 네, 노면 소음. 네, 노면 소음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렇게 마감은 잘 돼 있던데, 그죠? 예, 그 흡음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사용됐나? 하여튼 뭐 타이어 구름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오네요. 고급 세단의 느낌까지는 안 가죠. 네, 그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나 기본적인 물성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나 많이 덜어내죠. 그럴 수밖에 뭔가. 없죠. 네. 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같은 수준의 마감이나 뭐 세심함을 넣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뭐 내장재 여기 뭐 리얼우드예요, 리얼우드. 리얼우드예요? 네.
완전 우드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죽 트림도 좀 일부 들어가 있고, 요런 데는 이 우레탄도 되게 좋은 거 썼어요. 뭐 위에 가죽으로 다 덮여 있고. 이거 가죽이 맞지 이게? 가죽 아닐 것 같은데? 위에는 플라스틱, 이게 우레탄인가? 우레탄 같아. 아, 위에는 우레탄. 아닌가? 밑에 아니요, 그럼 위에는 가죽 더 가죽 같은데요? 네. 가죽 같네요. 칼 한번 이거 잘라볼까? 숯밥으로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벗겨보면 아는데. 네. 아, 요즘은 그 인조 가죽을 뭐 우레탄도 네. 너무 가죽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헷갈리게 만들었으면 우레탄이어도 성공한 거고. 아, 그럼요. 뭐 보기에 가죽 같으면 뭐 보이게 가죽 같으면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시트도 가격 대비 되게 좋습니다. 만족도가. 네. 전후, 그러니까 이 앞좌석에는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HUD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12.3인치 LCD 모니터 그 클러스터 들어가 있고요. 이게 9인치 그 적외선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감압식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적외선 방식입니다. 적외선 방식의 터치가 다른 제조사에서는 안 쓰는데, 요것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게 저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요, 정전식보다. 이 적외선 방식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이 산업기기에 많이 써요, 중장비. 왜냐면 이제 장갑을 끼거나 이게 그 물을 묻은 손으로 터치를 했을 때도 먹어요. 근데 정정식은 물 묻으면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습기에 노출됐을 때도 이게 잘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멀티 터치할 일이 없으니까 요것도 자동차 패널로는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방금 뒤에 어때요? 이게 진가야. 이게 리프 스프링에 왜 방금 얘 왜 뒤가 어떠냐 그랬냐면, 이게 토쇼핑 같은 그 서스펜션이나 리지드 엑셀 그럼 같으면 뒤를 팍 때리죠. 네. 팍 때리면서 차가 나르면서 옆으로 밀려야 되는데, 얘는 약간 차가 이제 뜨면서 접지를 이루려고 할 때 차가 뜨지를 않게 접지를 잘 유지하는 특성 면에서도 일체형 스프링의 단점을 커버를 하는 거야. 방금 이런 것들이 리프 스프링의 장점인 거죠. 뒤에 아까 네. 쿵 할 때 괜찮았죠? 아니, 날카롭게 쾅 찌르는 게 아니고 둔탁하게 흔들은, 바퀴만 네. 살짝 뜨면서 옆으로 튀질 않잖아. 근데 보통 토션빔은 이게 뒷바퀴가 살짝 튀면 옆으로 밀려요. 그래서 토션빔이 이런 어떤 매끈한 도로에서는 롤이 덜 발생하니까 코너 포스에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접지를 잃기가 쉬우니까 멀티링크에 비해서 이런 도로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그 토션빔 일체형 스프링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거예요 지금. 가속 방지턱 넘을 때 진짜 괜찮은데. 뒤가 괜찮아요. 네. 앞은 좀 쿵쿵 앞은 쿵하는데 거리는데 뒤는 하중 끝까지 받았을 때도 네. 잘 버티잖아요. 잘 버티죠. 뒤가 잘 버티니까 앞도 여유가 있고. 이게 S60 타시는 분들이 얘 스포츠성을 왜 의심하시지? 그 저희가 타고 오면서 편한데 가끔씩 그 묘한 느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는 거죠.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차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330i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막가를 나는 거는 좀 덜하죠. 아니, 이게 전륜구동이라 뭐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후륜구동의 그 어떤 감성까지 따라잡을 수는 없는데, 안정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코너링 속도나 뭐 이런 안정감만 놓고 보면은 낫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딱 비교해가지고 걔보다 훨씬 못한데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코너링 속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네.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거의 차이 안 나요. 나고 네. 330i를 집으시는 분은 야, 나 재밌는 거 좋아. 그렇죠. 내가 다룰래. 그런 쪽은 330으로 가셔야 되고, 나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나 불안한 건 싫어. 그럼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330i 꼬리 물고 가면은 안 놓치겠는데, 예로 그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330i랑 비교하면은 떨어진다 그래도 후륜구동 구동 방식이나 또 3시리즈 특유의 어떤 스포츠성 재미 이걸 비교를 하면은 한 스텝까지는 아니고 한 반 스텝 정도 떨어진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전륜구동 방식의 요 정도 출력으로서는 스포츠성이 좋아요. 예리한 코너링은 그 3 시리즈보다는 좀 못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전륜구동 자체가 진입 언더가 있어서 코너링이 예리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감각의 차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아직 시장에서 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후륜구동이 재밌는 거. 아 방금 보세요 방금. 오. 얘가 요를 다루는 어떤 그 밸런스도 좋아요 지금. 네. 전륜구동은 돌아 나가면서 악셀 페달을 살짝 띄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요 컨트롤을 통해서 차를 돌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코너를 판다, 칼 같은 코너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후륜구동이 아니면 사실 좀 만들기가 힘들고 또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후륜을 잡아도 칼 같은 코너링 경험 못해요. 칼은 후벼 파는 거고 찌르는 거거든. 찌른다는 게 코너 돌아가기 전에 차를 돌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차를 요로 살짝 이렇게 파고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밸런스가 구현이 지금 되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낫은 3시리즈를 못 따라가지. 그런데 이제 그 안정감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차이 안 나는 수준이다. 네, 그리고 전륜구동에서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코너 들어갈 때도 물고 들어가잖아. 찌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륜구동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공식을 깬 게 벨로스터야. 네. 벨로스터는 찌르고 들어간다니까? 전륜구동인데? 그래서 벨로스터가 대단해. 벨로스터 N. 네,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벨로스터 말고 네, 벨로스터 N. 벨로스터 N은 찌르고 들어가거든. 벨로스터 N은 전륜인데도 딱 후륜구동 라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 참 맛을 잘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일단 얘가 이제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살짝 그 여유가 없을 경우 방금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밀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운전의 재미를 좀 반감시키면서 이게 스포츠성이 약한가? 아마 이런 데서 느끼는 불안감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스포츠성 좋아요. 3시리즈보다는 뭐 한 반 템포 정도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C클래스에 비하면 뭐 나는 C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놈이 그놈인데 얘가 오히려 좀 더 모르겠어요. 그 C도 후륜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조작을 하면 그렇겠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차원에서 코너링은 C보다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미세하게. 예. 그 다음에 아우디 꽈트로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꽈트로 모델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전륜구동 성격이 다르죠. 걔는 사륜구동에 안정적을 원래 추구하던 놈들이니까. A4 전륜구동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슷하거나 얘가 좀 더 나은 정도 같아요. 아우디 전륜은. 그렇죠. 전륜보다는 얘가 낫죠.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스포츠성을 논하기에는 얘가 1700km? 1700km, 250마력이면 스포츠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모질하긴 해요. 그러니까 1마력당 1km면 포뮬러 머신이고, 그렇죠. 1마력당 10km면은 일상적인 느긋한 승용차고, 아주 뭐 좀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1마력당 5kg이면 재밌게 노는 차고. 재밌죠. 1마력당 한 3kg 되면은 이거 완전 슈퍼카죠. 하이퍼카 비슷한 레벨이고. 한 6, 7만 돼도 그러니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뭐 스포츠카로 갖고 놀기에는 뭐 나쁘진 않죠. 확실히 그 V90 탈 때 SC90에 비해서 재미있었거든요. 얘는 SC90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V90보다도 좀 더 기민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으니까 차가. 뭐든지 이제 사이즈에서 오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D 세그먼트 중에서는 뭐 사이즈가 큰 편이긴 하나
여기까지는 이제 스포츠성을 어느 정도 입힐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G70보다 약간 큰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5,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옵션 들어가 있는 부분, 시트, 내장, 그 다음에 디자인, 출력, 또 성능, 주행 안전성, 가격 대비 가치는 뭐 적정한 수준이다,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륜구동이 좋아 하면서 후륜구동 특유의 맛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뭐 추천드려도 크게 욕먹을 일은 없을 차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몸놀림이 흔들거림이 있고 네. 이런 것이 있지만, 그냥 나 데일리로 타는 차인데 그 운동 성능도 좀 괜찮은 걸 원해 하시는 분한테는 딱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참 모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네. 오. 어허. 방금 주행한 느낌에 대해서, 코너를 돈 느낌에 대해서 PD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것 같아요? 거의 드리프트 하듯이 뒤로 빼고 가는 드리프트는 아니었어요. 편집. 편집이 아니라 그 아니야. 드리프트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느낌을 그걸 내가 왜 물어봤냐면 뒤가 2번 흘렀거든. 그렇지. 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제대로 느끼네. 그러니까 후륜 쪽이 흐르진 않았는데 삭삭 네. 방향을 틀으려고 2번 동작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드리프트라고 느낀 거야. 이게 전륜구동 밸런스 좋은 차에서 만들어내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코너를 중간에 판다는 동작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악셀을 세게 안 밟고 약간의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에서 속도가 안 줄어들 정도만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무리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 본인의 밸런스에 가깝게 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힘을 받을 때 노면에 살짝 울렁거림에 따라서 삭삭삭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차가 미끄러지겠다는 불안감이 안 생기고, 그리고 전자제어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앞이 버텨주고 뒤가 살짝 흐를 만한 느낌을 주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재밌잖아. 이게 전륜구동인데 마치, 물론 뭐 그 후륜처럼 악셀 전개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 지지고 나가지는 네. 못해. 아. 네. 그냥 그 물리법칙으로 만들어내는 요지만 그래도 재밌잖아. 요게 이제 그 하중을 잘 받아내고 코너링을 잘 받아내는 차들에서 만들어지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륜인데 코너 잘 잡고 잘 도네요,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오버가 나기 전에 잡아야지, 오버가 나버리면 차 돌거든. 그치. 그냥 그 느낌만 딱딱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를 코너를 돌 때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스포츠성이 있는 거지. 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주지 않고 뒤에 탔잖아. 네. 그래서 딱 물어본 거야. 아. 그럼 이제 이걸로 S60은 스포츠성이 있는 전륜구동 세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리뷰를 할 때 물리법칙이나 약간 자동차의 구조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게 어떤 동작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사실 리뷰도 기본적인 과학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어쨌든 저는 이 차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을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왜 이렇게 작아? 막 그랬거든요. 저는 사이즈는 네. 딱 좋아요. 이게 고모님 스타일에는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애매해. 애매하기도 좀 더 하고. 가든가, 네. 좀 더 편하든가. 아, 그러니까 너무 모범생이에요. 너무 모범생.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뭐 이렇게 좀 그래 뭐. 근데 이런 차로 드릴 때는 그런 모범생을 드려야 돼요. 현PD는 320D 타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 두 개 비교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운전 그 성능은 확실히 후륜이 재밌는 것 같아요. 후륜이? 네. 제가
그지? 그 외의 상품성은 이제 훨씬 뛰어나죠. 근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한 등급 위차 같아. 시트가 좋아요. 시트는 좋은 것 같아요. 시트는 완전히 좋아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내장 좋은 차가 없죠? 이 가격대. C클래스도 이 내장이 없더라고 알고. 제네시스 G70 풀옵션 얹으면 이거보다 좋지 않나? 내장 느낌이? G70도 좀 그죠 그런가? 네. 그러면 제네시스 G70이 다 얹으면 한 5,600 된단 말이에요. 3.32. 그거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으세요? 누구를 태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G70이 맞아요. 앞자리, 그러니까 뒷자리가 보면 너무 이제 협소하니까. 협소하니까. 네. 그쵸, 혼자 타고 놀기에는 힘도 걔가 훨씬 네, 세고. 훨씬 세고. 네. 하긴 출력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한 100, 한 20마력 정도 나죠. 근데 이제 패밀리카로 쓰면서 패밀리카로서 이제 이 정도면은 딱 적당. 그러니까 3 시리즈가 이제 뒷자리가 좁다, 불편하다, 누구 태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G70 2.0T보다는 얘가 낫고 네. 3.0T에 비하다는 못하다. 3.3 아, 터보까지 3.3 가면은 터보보다는 이제 못하다. 출력 차이가 있으니까 아. 또 후륜 특성도 있고. 또 구동 방식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그럼 스팅어랑 비교하면 어떡하냐? 스팅어. 제가 스팅어를 안 타봐가지고 고문이 어떠세요? 스팅어랑 비교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스팅어 2.0이랑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게 타기는 스팅어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갖고 놀기에는 스팅어는 뒤가 조금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네. 호륜 구동에다가 네. 좀 애매한데요. 네. 근데 시트는 이게 좋아요. 아, 시트는? 네. 네. 그 스팅어 3.3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당연히 3.3으로 가겠죠. 3.3? 스팅어. 네. 역시 출력의 그 차이는 그거가 좀 쉽지 않죠. 네. BMW 330하고 비교하시면 어떤 걸 집으실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네. 혼자 타실 때는 당연히 330이고 그렇죠. 가족들하고 이용하실 때는 이걸. 이거죠. 네. C클래스랑 비교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다. 아우디 A4랑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얘가 330i 밑으로는 포진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그 취향은 네. 그 말씀은 네. 모든 가치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좀 거동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모든 분이 그런 제 잣대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럼 대표님은 뭐 어느 쪽에 330이랑 얘랑 비교하면? 저는 이 세그먼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D 세그먼트는 제가 구매를 생각하는 세그먼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의 상품성은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전륜 구동 방식 다 감안하면 상품성이 좋다라는 게 이제 우리 셋 결론인 것 같네요. 네. 자, 현 PD한테 마지막 질문. 330i가 있고 얘가 있어요. 둘 중에 이제 무료로 가격은 이제 똑같다고 했으니까 예, 두 키를 딱 놓고 하나 집어라 그러면 뭘 집을 거예요? 330 고민도 안 하네요. 네. 그 다음에 C클래스하고 얘랑 딱 놓고 집으라 그러면 이거 탈 것 같아요. 아우디 A4 쿼트로하고 얘랑 놓고 하면 이거 탈 것 같습니다. 스팅어 2.0하고 이거랑 놓고 딱 하면 스팅어 살 것 같습니다. 후륜 G70 2.0하고 얘를 놓고 나면 이게 뒷자리가 좋아서 이거 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팅어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네요. 스팅어가 네. 뒷자리가 더 G70보다 넓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총각이 뒷자리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 차에서 뭘 할 필요가 있나 보죠. 뒤에서 해야 되나 그런 거? 뭐 하는데요? 밥 먹는 거요? 뭐 우리가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으려면 뒷자리가 넓은 게 좋죠. 그럼요. 앞에서 먹으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충 이제 세 사람의 취향 결정이 됐네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330i하고 얘랑 비교를 하면 330i를 집을 것 같고 두 번 생각 안 하고 C클래스는 고민하다가 얘를 집을 것 같아요. 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는 G70을 좀 더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G70 20T는 선택 안 하고 얘를 집을 것 같고 330T는 당연히 G70을 집죠.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T면 안 집고 330이면 스팅어를 집습니다. 출력의 극복은 뭐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후륜구동, 전륜구동을 감안하더라도 얘가 그래도 국산 20T의 후륜구동보다는 그나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야,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요게 이제 수리비가 좀 비싸다고 하는데 부품값이 볼보가 비싸다면서요? 부품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근데 뭐 아까 말한 독삼사 그 같은 셀거마트 차량들도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국산 그 같은 셀거마트 차들보다는 뭐 1수나 1.3수나 별 차이 없을 거다. 그쵸. 그리고 어차피 보험 무상 처리해야 되니까. 뭐 무상 서비스나 보험에서 되니까. 네. 뭐 그렇게 따지면 큰 문제 안 되겠네요. 차가 낡아졌을 때 네. 자기 돈으로 정비를 해야 될 때는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시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트는 그분 초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얘가 대형 세단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뭐 가죽 질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고 기능도 좋고 마사지 기능도 꽤 괜찮고요. 이 차에서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은 하부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온다는 거. 네. 이게 좀 흡음제로 좀 차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행 안락성은 프리미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슬아슬한 약간 레벨까지. 애매해요. 네.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네. 네. 요즘은 뭐 소나타나 뭐 이런 차들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애매한 면이 좀 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리프 스프링은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판 스프링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식 업데이트를 안 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세요.